원장님들이 보통은 이걸 좀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계시는 원장님분들이 한 4천여 분 정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의 이승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신한라이프의 소호슈랑스 하신 우리 강선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라이프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선미라고 합니다. 소호슈랑스라는 게 일반인들은 생소하거든요. 소호슈랑스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소호슈랑스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하고 세컨잡의 형태인 소호라는 단어랑 인슈어런스, 보험이라는 단어가 접목이 돼서 소호슈랑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거고요. 세컨잡의 형태로 누구나 보험 영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재는 원장님들을 포함한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도움드리는 채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카슈랑스처럼 은행이 보험을 파는 거는 방카슈랑스,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파는 거는 소호슈랑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 원장님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소호슈랑스가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에 특허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과 전문직들의 인원분들이 한 4천여 분 정도 되세요. 오, 꽤 많네요. 그 중에 이제 원장님들이 한 2,500개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본인 가족, 자녀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절세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원장님들이 많이 하는 보험 특화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 보험 특화 상품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도 동일하고요. 네. 원장님들이 가입하시는 상품도 동일합니다. 다만 취급하는 사람이 보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바로 그게 국가 자격증인 설계사 자격증. 보험 설계사. 그렇죠. 네.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을 취득부터 그다음에 상품을 가입하고 수수료를 받으시는 그 모든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원장님들이 보통은 이걸 좀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산가분들이나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아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절세? 보험은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과세라는 걸 이용해서 절세의 기본으로 원장님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세무사님하고 녹화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됐는데, 원장님들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내가 여쭤봤더니,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유보라는 제도가 좋기는 한데,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많이 남았을 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유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지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이 관련된 것들이 되게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절세의 영역하고 보험으로서 해주신 영역이 조금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병원을 경영하시면서 세금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라든가 노란우선공제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원장님들이 자산이 모아졌을 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과세라는 걸 활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를 갖게 하는 상품이 바로 보험 상품이라서, 경영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 대한 경비 처리는 사실은 조금 제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네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이라든지 그렇죠. 뭐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 보험 같은 거는 비용 처리가 되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내 금융 자산을 갖다가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품들로도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과세 때문에, 예를 들어 보험금을 10억을 받았다. 그 비과세라는 것 때문에 세금을 안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꿔 말하면 보험금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연금을 모았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자로 인해서 자산을 축적을 했을 때에도 비과세라는 기준 때문에 원장님이 20년 뒤에 모아놓은 나의 연금이 그 어떤 다른 자산에도 합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구조 때문에 20년 뒤에 모아놓은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현금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건보료도 적용이 안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얘기는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내가 모아놓던 자산의 원금도 지킬 수 있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으로 모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보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는 유리한 거죠. 상품이네요. 네네. 세금 문제가 결부가 되면 훨씬 더 혜택은 넘어가는 거고. 네. 금전적인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에 대한 게 가장 금전적인 효과가 클 것 같고, 부수적인 거는 리스크를 갖다 줄이는 게 보험업에
사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 거잖아요. 네네.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거, 그것도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Respect.